제 이름은 요시다 시노부, 32살의 주부입니다. 이번엔 너무너무 뻔뻔했던 진상 엄마들에게 복수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고 남편은 회사 경영자인데 근 몇 년 사이 남편은 꽤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덕분에 살림살이도 훨씬 더 넉넉해졌습니다. 돈이 없던 초창기 시절부터 뒷바라지해온 저로서는 크게 성장한 남편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만 시켰다며 저를 마사지샵에 데려가기도 하고 고급 디너와 당일치기 여행 등 남편은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제게 해주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남편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지방 쪽에 지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남편이 그쪽에서 일해야만 했고 집도 이사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각자 떨어져 사는 것도 생각했었지만 우리 사이에 나이도 없었기 때문에 저도 남편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그 동네에 단독주택을 구매했습니다. 2년 동안만 살 거라 월세를 구해볼까도 했지만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면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줄 생각으로 단독주택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가 괜찮으면 훗날 이곳에서 노년을 보내게 될 수도 있고요. 주변 집들보다 훨씬 더 컸던 우리 집은 눈에도 잘 띄었습니다. 난 굳이 이렇게 큰 집이 아니어도 괜찮은데 그게 무슨 말이야. 2년을 살더라도 네가 살 소중한 집인데 이 정도가 딱 좋아. 진짜 고마워 여보. 나야말로 여기까지 같이 와줘서 고마워. 2년 동안 즐겁게 살아보자. 이렇게 다가온 이삿날 당일 처음 와본 곳에서 잘 살 수 있을지 걱정하던 중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아다치라고 해요. 저는 옆집에 사는 다카바야시라고 해요. 잘 부탁해요. 이마오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젊은 분이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이 동네에 사는 3명의 엄마들이 인사를 하러 와줬습니다. 아다치 씨, 다카바야시 씨, 이마오카 씨는 각각 40대 정도로 참 부침성이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이웃분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니 제 마음도 한결 놓였습니다. 덕분에 앞으로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사실은 다카바야시 씨랑 이마오카 씨랑 모여서 항상 차를 마시는데요. 괜찮으면 요시다 씨도 오실래요? 감사합니다. 꼭 갈게요. 저도 끼워주세요. 그래요. 근데 모임 장소가 문제예요. 항상 모이던 카페가 문을 닫았거든요. 저희 집은 아이가 있어서 너무 시끄럽고요. 그럼 저희 집으로 오세요. 어머, 괜찮아요? 당연하죠. 모처럼 저도 불러주셨는데 제가 대접할게요. 고마워요. 나머지 2사람한테도 그렇게 말해놓을게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 집에서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 2년 동안 이웃으로 지내야 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번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케이크와 과자를 잔뜩 주문해놓고 여러 종류의 고급차를 준비해서 정성껏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임 당일 어머! 이 케이크 너무 맛있네요. 홍차도요. 이렇게 좋은 향은 처음 맡아봐요. 이 찻잔도 유명 브랜드 거죠? 여긴 저도 알아요. 3사람이 이렇게나 기뻐해주니 제가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이런 말하긴 미안한데 이 차랑 남은 과자요. 제가 좀 들고 가도 될까요? 우리 애들 좀 먹이게요. 네, 그럼요. 봉지 가져올게요. 그러자 나머지 2사람도 어머, 진짜? 그럼 나도 이 홍차랑 남은 과자들 좀 싸가도 돼요? 혹시 안 쓰는 그릇이 있어요? 우리 애가 자꾸 깨뜨려서 집에 그릇이 부족하거든요. 3사람 모두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고 싶다는 말을 꺼낸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과 제가 이 홍차를 전부 다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릇도 저번 집에서 쓰던 중저가 그릇들이 박스 안에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너무 대놓고 달라고 해서 살짝 주춤하긴 했지만 이날은 그냥 기분 좋게 물건들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이번엔 다카바야시 씨에게서 연락이. 그날은 진짜 고마웠어요. 그 홍차 너무 잘 마시고 있어요. 마음에 든다고 하시니 다행이에요. 다음에 또 나눠줄 수 있죠? 네, 또 기회가 되면요. 부탁해요. 아 참,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 어때요? 시간이 괜찮긴 한데 지하철로 내정거장만 가면 꽤 큰 시내가 나오거든요. 저번에 그 멤버들끼리 놀러 가자는 날이 나와서요. 그니까 요시다 씨도 같이 가요. 네, 그래요. 저도 불러주셔서 고마워요. 그래요. 그럼 역 앞에서 만나는 걸로 해요. 알겠어요. 그날 봐요.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번 모임으로 좋은 인상을 남긴 게 진심으로 기뻤던 저는 남편에게도 일요일 약속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렇게 곧바로 친구가 생기다니 정말 대단한데? 뭐든 즐겁게 지내는 게 최고지. 고마워. 그날은 당신도 쉬는 날인데 미안해. 아니야. 집안일은 다 당신이 해주고 있잖아. 그니까 그날은 재밌게 놀다 와. 고마워. 당신 선물도 사올게. 그리고 약속 당일 저를 포함한 4사람이 꽤 큰 역사 근처로 갔습니다. 저는 다 같이 쇼핑이라도 하려나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찾아오는 처음인데 너무 기대된다. 난 오늘을 위해서 아침도 안 먹었어. 곧바로 저를 고깃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고깃집은 겉보기에도 꽤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메뉴를 봤는데 제 예상대로 일반인들은 엄두도 못 낼 가격들이었습니다. 그 3사람은 고깃집에서 일단 림로스부터 시킬까? 나는 샤토브리앙을 먹어보고 싶었어. 모처럼 왔는데 와인도 보틀로 주문해서 마시자. 아무 거리낌 없이 비싼 메뉴들만 주문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계산을 하려고 보니 잘 먹었습니다. 역시 꼭 필요한 건 돈 많은 친구라니까. 맞다. 선물도 좀 사가도 되죠? 당연하다는 듯이 계산서를 제게 들이밀었습니다. 가격은 약 10만 원 정도. 근데도 아무 말도 못한 저도 참 한심하죠. 그대로 저는 카드로 고깃값을 지불해버렸습니다. 물론 이건 제 돈이 아닌 남편이 피땀 흘려 벌어온 돈입니다. 이런 데에 큰돈을 써버린 게 너무 미안해서 집에 가자마자 곧바로 남편에게 오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구나. 모처럼 좋은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 법이지. 괜찮아.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돈으로 큰 문제를 잠재울 수 있다면야 그게 최고지. 평소에 신호부가 허투루 돈을 쓴 적도 없고 생활비도 잘 아껴 쓰고 있잖아. 그럴 때는 그냥 마음 놓고 써도 돼. 다만 앞으로 그 이웃들이랑은 돈으로 엮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알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그런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에게 영수증을 보여주며 얼마를 썼는지 설명했죠. 남편은 항상 쓴웃음을 지었지만 실제로도 우린 돈 걱정 없이 살고 있었고 하나하나 따지기에도 좀 치사한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냥 큰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게 제일 좋다는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만 피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나를 뜯어먹기만 하는 이웃들에게 실증이 나던 어느 날 장을 다 보고 집에 가고 있는데 먼 발치에 그 3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인사를 건네려던 그때 요시다 씨는 참 써먹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들려서 저도 모르게 몸을 숨기고 그들의 말을 엿들었습니다. 그러게나 말이에요. 덕분에 제가 포식을 하네요. 근데 처음엔 일단 빼고 보잖아요. 의외로 좀 짠순인 건가? 뭐 어때요? 어차피 2년만 살다 갈 거라는데 어차피 속으로는 우리를 얕보고 있을 거라고요. 뜯어낼 수 있는 건 다 뜯어내자고요.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내심 알고는 있었지만 대놓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더니 제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개념 없는 저 진상 엄마들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다가갔어요. 어머, 여기서 다 보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말을 걸자 3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을 했습니다. 오늘 진짜 덥네요. 이렇게 더울 땐 피서지에 괜찮은 호텔 하나 잡아서 쉬다 오는 게 최곤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말에 3사람의 얼굴은 다시 환해졌습니다. 정말 답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괜찮네요. 우리 같이 가요. 예약은 제가 할게요. 괜찮은 곳을 찾아봐야겠어요. 마침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 그렇게 3사람은 기뻐하며 인터넷으로 좋은 호텔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한테도 피서지에 놀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씩 웃으며 난 신호부만 믿을게 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유명한 피서지에 있는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0시 체크인인데 괜찮아요? 제가 오전에 볼 일이 있어서요. 12시엔 도착할 거예요. 그럼 저희 먼저 가 있을게요. 너무 기대돼서 자꾸만 마음이 들뜨네요. 그리고 여행 당일 12시가 되자마자 이런 라인이 도착했습니다. 요시다 씨? 아직이에요? 저희 지금 한창 재밌게 놀고 있어요. 어머, 그렇게 즐거우세요? 네. 다카바야시 씨는 출발하는 기차 안에서부터 취한 거 있죠? 지금 2차로 룸서비스 와인까지 시켜서 마시는 중이에요. 와, 근데 그건 얼마짜리예요? 100만 원이래요. 저도 좀 마셔봤는데 1도 모르겠어요. 완전 고급이네요. 너무 좋겠다. 근데 언제 와요? 네? 전 안 갈 건데요. 네?
전 지금 남편이랑 하코다테 쪽 호텔에서 푹 쉬고 있어요. 저기요, 농담이죠? 농담 아닌데요? 여러분은 그쪽에서 재밌게 즐겨주세요. 맞아요. 저는 다른 곳에 있는 호텔에서 남편과 우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 크게 당황한 아다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 이건 이야기가 다르잖아. 당신이 안 내면 이 호텔 숙박비를 대체 누가 낼 수 있겠어? 다 같이 여행 가자고 했던 건 당신이었잖아. 어머, 제가 오해를 하게 했나 봐요. 미안해요. 저는 다 같이 여행 가자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뭐?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호텔에서 쉬고 싶다고만 했지 다 같이 여행 가자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뭐야? 즉 지들끼리 흥분한 나머지 피서지 선정부터 예약까지 지들 맘대로 했을 뿐 처음부터 저는 남편과 함께 이 호텔에서 지낼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피서지에 여행 가자는 말을 하면 모두 다 달려들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세 사람은 저와 만날 때마다 이때다 싶을 정도로 저를 뜯어먹었습니다. 아예 지갑을 놓고 오는 날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평범한 복수로는 제 분노를 잠재울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러 고급 호텔을 미끼로 던졌던 거죠. 이 계획을 들은 남편은 대박인데 신호부랑 같이 호캉스를 즐기고 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할게 라고 하며 찬성해줬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제가 던진 미끼를 물어버린 것이었죠.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순순히 받아들일 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 나랑 장난해? 빨리 여기로 오란 말이야. 그냥 안 와도 되니까 돈만 보내. 어쩜 좋아. 와인도 다 마시고 룸서비스도 엄청 시켰는데 지금 돈이 100만 원이나 나왔다고요? 잔뜩 술에 취해 있던 세 사람에겐 딱 좋은 숙취 해소제였을 겁니다. 전화 너머로 시끄럽게 구는 세 사람에게 저는 따끔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거 참 큰일이네요. 근데 제 돈만 믿고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더 몰상식한 거 아닌가요? 내야 할 돈이 다 합쳐서 약 2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세 분이서 열심히 내보세요. 웃기지 마. 됐으니까 지금 당장 뛰어오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뜯어먹었던 돈들도 영수증으로 다 갖고 있어요. 필요한 절차를 통해 여러분 남편들에게 청구할 생각입니다. 그럼 잘 부탁드려요. 잠깐만 좀 있어봐. 그렇게 말한 후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전화폭탄이 이어졌지만 저는 아예 스마트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 이후 살짝 걱정되는 마음에 호텔 측에 전화를 해봤는데요. 그 세 사람은 곧바로 호텔을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이미 체크인이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숙박비를 내야만 했습니다. 숙박비와 고급 와인, 거기다 각종 룸서비스까지 총 금액은 약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혼자서 절약하면 1년은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이죠. 당연하게도 세 사람에겐 그런 돈이 없었고 호텔 측의 극단으로 경찰 신세를 질 뻔했지만 세 사람이 손이 발휘되도록 빈 결과 결국 할부로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제 복수로 인해 호텔 측이 피해를 보게 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다음에 남편과 이 호텔을 가게 되면 가능한 한 돈을 많이 쓰고 올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세 사람의 남편들에게 정식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이 일로 그 세 사람은 자기 남편에게 아주 호되게 혼이 났을 겁니다. 정원으로 나와보니 저 멀리서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들려왔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인당 청구 금액은 50만 원 이상이었고 거기다 호텔 요금이 인당 약 67만 원. 어느 날 갑자기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남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뭐 저희 남편은 사정을 잘만 얘기하면 기꺼이 돈을 내줄 정도로 재력이 있지만요. 모든 금액의 영수증을 보관하려고 했던 남편의 말을 듣길 참 잘했습니다. 남편 역시 그 돈을 대신 내줄 생각은 없었던 거죠. 정말 이 사람을 믿고 따르길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야 좀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네. 이웃들이랑 놀러 다니는 횟수가 줄어든 만큼 내가 얼마든지 놀아줄게. 고마워. 나도 당신이랑 노는 게 훨씬 더 좋아. 그 이후 그 세 사람에겐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사건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근처 슈퍼에 장을 보러 갔는데 아다치 씨가 그 슈퍼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버는 모양이에요. 참고로 제가 산 식재료들은 다 평범한 것들 뿐. 계산을 하기 위해 줄을 섰는데 운이 나쁘게도 아다치 씨에게 가게 됐지 뭐예요? 아다치 씨는 제가 장 본 것들을 보고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싸구려들이 사러 오다니 나 놀려? 장을 볼 거면 여기 말고 더 고급 마트로 가란 말이야. 어머? 손님이 뭘 사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 슈퍼의 점원들은 손님한테 트집도 잡나 보네요.
그리고는 곧바로 점장을 불러냈습니다. 저는 점장님의 사과를 받았고 아다치 씨는 그 자리에서 해고됐습니다. 다른 두 사람도 억하심정이 폭발한 건지 저만 보면 자꾸 시비를 걸고 저희 집 앞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곤 했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다며 남편은 난생 처음으로 극대노 했습니다. 그리고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우리 회사엔 실력 있는 고문 변호사도 있어. 이 일로 우리가 불리해질 것도 없으니 아주 철저하게 대응해주겠어. 이렇게 우리 남편을 극대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던 진상 엄마들은 사소한 일들로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경찰에게 체포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에 연행된 건 저를 제일 많이 미워하던 아다치 씨였어요. 우리 집 앞에 매일매일 쓰레기를 버려왔던 겁니다. 또한 그 양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고 협박성 메시지가 버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날은 아다치 씨의 남편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잘 이야기해보겠다며 경찰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 곧바로 아다치 씨의 남편이 사죄를 하러 왔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번 일은 합의로 끝내주세요. 아다치 씨의 남편으로서 당신이 부인 단속을 잘만 해준다면 합의하겠지만 당신 부인은 현재 우리 아내를 진심으로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원망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도 아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인 단속을 못하겠다면 합의는 없던 걸로 하죠. 남편은 단호한 태도로 아다치 씨의 남편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민폐방지 조례를 위반한 정도였기 때문에 실형을 받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소문은 이 동네와 지역 일대로 퍼져나갔고 점점 이 동네에서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몇 개월 후엔 세 사람 모두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모든 잘못은 부인들이 했기 때문에 남편들과 아이들에겐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후련한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왠지 내가 다 쫓아낸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 그게 무슨 말이야. 신호부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다음에 이사 올 이웃들이 좋은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응, 나 당신이랑 결혼해서 너무 행복해. 갑자기 뭐야. 나도 그 생각은 매일매일 해. 우리 집 재산들은 제가 벌어온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자임을 자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노리고 저를 뜯어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쁜 거죠. 여러분도 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